드디어 개봉한 글래디에이터 2. 영화 속 실제 역사는 어땠는지, 디테일에 숨은 비밀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파고 들어봤습니다. 루시우스 역의 후보론 티모시 샬라메, 마일즈 텔러, 오스틴 버틀러, 리처드 매든 등이 언급됐는데요. I knew it from the start. Did you now? 리들리 스콧 감독의 마음을 사로잡은 배우는 2017년 데뷔한 아일랜드 배우 폴 메스칼. 영화 애프터선에서의 섬세한 연기로 전 세계 관객에게 눈도장을 찍은 배우죠. 현재 할리우드가 가장 주목하는 남성 배우 중 한 명인데요. 그간 감정의 진폭을 넘나드는 연기로 호평을 받았던 그가 탄탄한 피지컬이 돋보이는 액션 스타로서 눈에 띄는 도약에 성공했다는 점도 돋보입니다. 인디씬에서 활약 중인 남다른 신예를 글래디에이터2의 주인공으로 세우고 싶었던 리들리 스콧 감독. 어느 날 드라마 노멀 피플을 보게 되는데 전 세계 관객의 마음을 움켜쥔 폴 메스칼의 연기에 거장 역시 빠져들고 말았죠. 그의 코를 보며 리처드 해리스와 닮았다 생각한 그는 곧 이 사람이 루시우스다 깨닫게 되었고 곧장 러브콜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면 폴 메스칼은 중학생 때부터 우뚝 선 코가 외모의 컴플렉스였다고 하죠. 단점이라 여긴 콧날 덕분에 인생 역전에 성공했다는 사실 꽤 흥미롭죠? 연극 무대에서 실력을 쌓은 폴 메스칼. 캐스팅 이후 스튜디오 임원들이 그의 공연을 관람하러 갔다는데 대형 영화에서 활약한 적 없던 신인 배우에 대한 불안함을 싹 날린 공연이었다는 사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서 스탠리 역을 맡은 폴 메스칼은 무대 위에서 몇 번의 노출신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스튜디오 측은 그때마다 그에게 열광하는 관객을 보며 캐스팅이 잘 된 것 같아 안도했다는 비하인드를 밝히기도 했죠. 글래디에이터2의 첫 편집본 분량은 3시간 40분, 영화의 러닝타임이 148분이니 총 72분의 분량이 편집된 셈인데요. 감독판을 만날 수 있냐는 해외 매체의 질문에 리들리 스콧 감독은 차라리 3편으로 돌아오겠다, 현재 구상 중인 스토리가 있다는 농반진반의 답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동시대 최고령 감독인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님이 94살의 신작을 내는 세상이니 자신은 아직 한창이라는 자신감을 밝히기도 했죠. 글래디에이터2는 콤모두스와 막시무스가 목숨을 잃은 전편으로부터 20년 뒤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역사 속 콤모두스는 후계자를 명확히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숨을 잃었고 정치적 공백 상태에 다다른 로마는 짧은 기간 내 무려 5명의 황제를 갈아치웠습니다. 3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경매를 통해 황제 자리를 차지하는 등 혼란이 가득했던 이 시기를 5황제의 해라고 부르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군사독재 체제를 강화해 권력을 손에 넣은 septimius severus가 14년 동안 황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후 그의 아들인 카라칼라와 게타가 공동황위로 즉위, 로마의 폭군이 되었죠. 전편처럼 포스 있는 영화는 아니라는 평이 많지만 볼거리만은 배로 풍성했던 올해의 에픽. 예고편에서부터 관객의 시선을 잡아둔 장면이 있었으니 바로 해전 장면입니다. 오프닝을 장식한 로마 해군과 누미디아 군사들의 해전 장면을 비롯해 콜로세움에 물을 채운 뒤 상어를 풀어 살라미스 해전을 재현한 장면은 역대급의 스펙터클을 자랑하죠. 이게 돼? 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구성된 장면이라는 사실. 콜로세움 개장 초기엔 경기장에 물을 채워 해상 전투를 모방하는 나우마키아를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비용도 어마어마한 데다 콜로세움의 바닥 구조가 개조되며 기술적 문제가 생겨 영화의 배경이 된 카라칼라 시대에선 해전을 재현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하죠. 이와 함께 도파민갑 액션 장면, 코뿔소와 싸우는 장면입니다. 알고 보면 리들리 스콧 감독이 1편 연출 당시부터 꿈꿔왔던 장면이었죠. 코뿔소는 훈련시키기도 어려운 데다 CG로 작업하기도 까다로운 동물이라 과거엔 이 장면을 덜어낼 수밖에 없었다는데 24년 만에 꿈을 실현한 리들리 스콧 감독의 뚝심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경기장에 나서는 검투사들이 외치던 문장, 베이빅테스라는 대사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패자에겐 화가 있으라 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라고 합니다. 전투에서 패배하면 자비는 없다는 검투사 세계의 냉혹함을 담아낸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아카리우스가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실존 인물이었으면 더 파고들 뻔했지만 상상을 통해 탄생한 캐릭터라는 사실. 그와 닮은 실존 인물을 꼽아보자면 폼페이우스가 될 것 같은데요. 루실라의 모델인 루킬라의 두 번째 남편으로 유능한 장군이었습니다. 정치적 동맹을 위해 루킬라와 결혼했으나 루킬라는 자신보다 신분도 낮고 나이도 많은 남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는 루킬라가 주축이 된 콤모두스 암살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카라칼라 황제 시절까지 생존했고 정치적 암투에 휘말리지 않은 채 조용한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기묘한 이야기 시즌4, 콰이어트 플레이스 첫째 날 등을 통해 눈도장을 찍고 판타스틱4, 퍼스트 스텝의 휴먼 토치 역으로 캐스팅되며 승승장구 앞날을 예약한 조셉 킨이 게타 황제를, 넷플릭스의 피어 스트리트 시리즈에 출연, 크레이븐 더 헌터에서의 활약을 앞두고 있는 프레드 킨저가 카라칼라 황제를 연기했는데요. 이들은 실제 황제의 역사를 기반에 두고 시드 비셔스, 존 라이든의 이미지를 참고해 황제 캐릭터들을 만들어갔습니다. 실제 역사와 함께 보면 더 흥미로운 사실, 카라칼라가 암살당한 뒤 왕위에 오른 자는 마크리누스였습니다. I was owned. Now I will control an empire. 북아프리카 출신의 인물이었던 그는 기사 출신으로 황제가 된 최초의 인물이었는데요.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를 반대하는 세력 역시 적지 않았고 결국 엘라가르수가 벌인 반란에 패배해 체포당한 뒤 처형당했습니다. 폴 메스칼이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바로 This is your gladiator. It is. 황제의 궁에서 검투사와 함께 죽기 살기로 싸운 뒤 시를 낭송했던 장면이라고 하는데요. 설정도 강렬한 데다 루실라 부부를 제외한 극의 주요 인물이 모두 모인 장면이라 흥미진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후문. 이 장면에 더 주목해봐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옥의 문은 밤낮으로 열려 있어 타락의 길에 들어서기 쉽다. 반복돼 등장했던 이 시가 글래디에이터 2의 서사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쓴 아이네이스에 등장합니다. 로마의 건국 신화를 다룬 이 작품, 트로이 전쟁 이후 아이네이아스가 로마의 땅으로 향하는 여정을 담는데요. 라티움에 도착한 아이네이아스는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운명과 미래에 대한 계시를 받기 위해 저승으로 떠나게 됩니다. 영웅들이 안식을 취하는 엘리시움에서 아버지와 재회한 그는 왕자를 이어갈 후손들에 대한 예언을 듣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얻어 이승으로 돌아오죠. 전쟁으로 황폐해진 땅을 떠나 새로운 신화를 써내려가는 아이네이아스의 여정과 부정부패, 혼돈 속에 썩어가던 로마로 돌아와 자신의 역할을 되찾는 루시우스의 여정, 새로운 시대를 펼쳐낸 두 캐릭터의 운명은 꽤 닮아 보이는데요. 더 나은 미래를 찾기 위해 저승으로 향하는 아이네이아스 위로 검투사로서 삶과 죽음이 맞닿은 세계를 통과하는 루시우스를 겹쳐볼 수 있죠. 아버지와의 재회를 통해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타락한 현실을 정화한 두 인물, 전편 속 막시무스의 서사와 함께 로마의 상징적인 신화 속 인물 아이네이아스의 이야기를 덧붙여보면 루시우스의 서사를 대로 흥미롭게 즐길 수 있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